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이 닮음들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도형의 넓이, 부피 이런 것들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활용이라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그동안은 막 평면만 가지고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활용은 평면만 가지고는 활용할 수가 없어서 입체도 같이 활용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규칙을, 어떤 비율을 가지고 입체를 확인할 건지 잘 기억을 좀 해주세요. 일단 그래도 쉬운 거 먼저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 평면만 봤으니까 일단 평면에서의 활용을 좀 먼저 볼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두 평면 도형이 있었을 때 그 평면 도형에 닮은 평면이라고 얘기하겠지? 자, 닮은 두 평면이 있어요. 헷갈릴까봐 그림도 하나 그려줄까요? 이 녀석이 있고, 이 녀석이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자, 두 도형의 길이 b가 m 대 n인 닮음이에요. 그럼 나는 방금 얘기했잖아요. 길이 b가 m 대 n이라고. 그 녀석을 이용해서 무슨 비를 구해볼 수 있냐면 둘레비도 구해볼 수 있어요. 둘레비. 아주 간단합니다. 어차피 m 대 n, 얘도 m 대 n, m 대 n 모두 다 m 대 n이니까 둘레도 길이거든요. 똑같이 m 대 n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별거 아니죠, 이거? 자, 그럼 평면 도형이기 때문에 당연히 넓이도 있겠죠? 그럼 이번엔 넓이비를 볼 건데 넓이비. 자, 넓이비는 항상 우리는 이 활용을 할 때 단위를 좀 떠올리면 돼요.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센티미터 단위를 이용한다고 생각을 하면 둘레는 센티미터니까 그냥 길이비 그대로 쓰면 되는 건데 넓이는 단위가 뭐죠? 제곱 센티미터잖아요. 그러니까 넓이비도 우리가 제곱을 해서 앞으로 사용할 겁니다. m제곱 대 n제곱이라고 사용할 거예요. 다시 단위를 생각하라. 헷갈리면 단위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둘레의 비율은 똑같이 센티미터니까 그대로 m 대 n으로 이용할 거고 넓이비는 단위가 제곱 센티미터니까 나 또한 어떤 닮은 비를 제곱해서 활용하겠다고요. 이게 이제 평면에서의 뭐다? 넓이비더라. 되시겠죠? 자, 두 번째는 이번엔 입체에서 볼 겁니다. 입체. 자, 입체도 헷갈리니까 하나 그려줄까요? 뭘 그리면 편할까? 그래도 우리가 입체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게 직육면체 아니겠어요? 직육면체 이렇게. 또 하나 그려볼까요? 직육면체. 안 닮았는데? 여기다 이렇게 그려서 두 도형이 서로 또 닮음이다. 이렇게 한번 또 써볼게요. 얘는 아까랑 똑같아요. m 대 n 닮음이에요. 그럼 입체에서는 이 닮음비 m 대 n을 이용해서 뭐를 이용할 수 있냐면 첫 번째 건널비비를 찾아볼 수 있어요. 건널비비. 그럼 넓이잖아요. 또 넓이. 넓이는 단위가 뭐라 그랬었죠? 항상 뒤에 뭐가 붙는? 제곱이 붙는. 제곱 센티미터, 제곱 미터. 그런 녀석이잖아요. 그럼 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닮은비가 m 대 n 센티미터의 단위를 제곱으로 고치고 싶으니까 닮은비도 나는 제곱해서 활용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쉽네. 똑같네. 쉽네. 자, 근데 입체는 또 뭐가 있냐면 부피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부피. 그럼 부피비도 측정할 건데 친구들 부피비 아시죠? 부피는 단위가 세제곱 센티미터니까 그럼 나는 m 세제곱, n 세제곱 닮은 비를 세제곱하면 부피비가 되겠구나. 이렇게 충분히 생각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입체든 평면이든 제곱할까 세제곱할까 헷갈리시면 단위를 떠올리시는 거예요. 단위가 제곱이면 나도 건널비 제곱, 단위가 세제곱이면 부피비도 세제곱. 이렇게 외우시면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외울 수 있겠죠. 자, 그 녀석을 활용해서 문제풀이 한번 해볼 거예요. 문제풀이. 자, 개념 익히기 1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번에서는 지금 현재 삼각형이 나와 있어요. 삼각형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삼각형 A, B, C인데, 자, 문제에서는 이 녀석 길이를 이렇게 똑같이 맞추고, 그럼 1대1 대1이겠죠, 결국? 1대1 대1. 다시 이 녀석도 똑같이 길이를 맞춰서, 길이가 좀 맞아 보이나요? 똑같이 길이를 맞춰서 이렇게 어떠한 삼각형에 선을 그어놨어요. 그럼 우리 직전에 중점 연결 정리 배웠을 때 1대1, 1대1이면 이거 두 개 평행.
근데 옆변 길이비가 2대1, 2대1. 그럼 이거 두 개 평행. 다 평행하다고 충분히 추측 가능하시죠? 자, 이렇게 확인한 이 녀석에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사각형 DFGE와 요 사각형입니다. 요 사각형. 요 사각형과 자, 그 다음 다시 사각형 FBCG 요 사각형의 넓이 비율을 구하라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여기 1이니까 1대1 1 제곱하면 1 막 이렇게 그냥 막 생각하시거든요? 잘 보셔야 돼요. 자, 우리는 지금 닮음의 활용입니다. 그럼 나는 이 안에서 닮은 도형을 찾으셔야 돼요. 닮은 도형. 일단 제일 위에 있는 빗금친 요 삼각형과 가운데에 있는 이 삼각형입니다. 기호를 좀 적어놔야겠어요. 여기가 D랑 E고, 자, 여기가 F랑 G거든요. 삼각형 ADE랑 닮음이에요. 누가 닮음이냐면 가운데에 있는 AF, 삼각형 AFG. 마찬가지로 닮음입니다. 여기다 쓸게요. 닮음입니다. 삼각형 전체 큰 ABC가. 우리는 닮음비든 부피비든 뭐든 무조건 닮은 도형 내에서만 써야 되기 때문에 무작정 길이비만 가지고 제곱해서 쓸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럼 볼게요. ADE와 AFG와 제일 큰 ABC의 닮음비가 몇 대 몇 대 몇인지 확인을 해봤더니 자, 요 삼각형에서 옆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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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운데 삼각형에서의 똑같은 대응변 2대 전체 큰 삼각형에서 똑같은 대응변 3. 아, 1대 2대 3이구나. 닮음비가 1대 2대 3이구나. 이렇게 이제 체크가 되는 거예요. 그때 문제에서 요구한 건 얘네들 넓이니까 이제 잘 보세요. 넓이비를 구할 겁니다. 넓이비 제곱해서 1대 4대 9라고 구할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 그럼 여기가 1이잖아요, 넓이가. 그럼 요만큼 넓이가 그 다음 9라는 거예요. 4라는 거예요, 4. 여기 넓이가 4가 아니란 말이야. 이 전체 넓이가 4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요 부분은 1을 제외한 나머지니까 얼마라고 써야 된다? 3이라고 써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전체 9잖아요? 얘는 여기 넓이가 9라는 게 아니라 삼각형 ABC, 닮음 도형인 삼각형 ABC 넓이가 9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윗부분이 4를 차지했으니까 아랫부분은 그럼 넓이비 얼마? 5더라. 그럼 문제에서 얘기했던 저 빨간색 사다리꼴과 연두색 사다리꼴의 넓이비 물어봤잖아요. 그 녀석은 몇 대 몇이다? 3대 5더라. 이렇게 체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막 제곱해서 쓰시는 게 아닙니다. 닮음 도형이 정확히 누구인가 파악하고 그 안에서의 넓이 비율 확인해서 구하고 싶은 녀석의 넓이로 가시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거 꼭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다음 문제 이제 4번으로 가봅니다. 4번. 자, 4번에서는 다시 삼각형 나옵니다. 삼각형. 이렇게 삼각형. 그 삼각형에서 무게중심이 나왔네요. 무게중심. 그럼 체크해 볼게요. 무게중심은 오마이. 요것만 다시 이렇게. 무게중심은 세 중선의 교점이었어요. 세 중선. 중선이라는 것은 각 변의 중점에 연결하는 거였죠. 길이 같을 거고. 길이 같을 거예요. 중점이니까. 자, 그래서 얘를 쭉 연결까지 시켜놨어요. 여기가 이제 D2래요. D2. 여기 A, B, C. 그럼 당연히 얘는 무게중심이겠죠? G. 자, 이제 문제 읽어볼게요. 자, 문제에서 삼각형 ADE와 삼각형 AD. 얘입니다. 이 녀석. 삼각형 ADE와 삼각형 GBC의 넓이비. GBC의 넓이비를 구하여라 라고 했네요. 오, 그래요. 그럼 한번 이용해 볼게요. 선생님, 근데 이거 삼각형 넓이를 모르는데 어떻게 넓이비를 구해요? 라는 질문을 먼저 할 수 있는데, 비율이라는 것은 정확한 값은 몰라도 몇 대 몇인지에 대한 비율을 간단하게 자연수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넓이 몰라도 우리가 그냥 비율만 따져보시면 돼요.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할 거냐면 이 녀석 먼저 해볼게요. 아, 그러면 1대 요 삼각형과 이
전체 큰 삼각형이 다시 닮음이에요. 1대2 닮음, 1대2 닮음. 아까 요거 이제 1번에서 해봤던 거 그대로 적용. 1대2 닮음. 그럼 삼각형 ADE와 삼각형 ABC가 1대2 닮음비를 가졌으니까 그 녀석의 넓이비는 몇 대 몇? 제곱해서 1대4더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1대4구나. 그러면 여기 넓이가 1이면 전체 넓이가 4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 넓이가 1이면 전체 넓이가 4다. 이 삼각형 ABC 넓이가 4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고요. 근데 그 중에서 무게중심으로 쪼개진 요 녀석의 넓이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아시죠? 쭉쭉쭉쭉쭉 마저 무게중심 연결하면 똑같은 삼각형 넓이를 가는 똑같은 넓이를 가는 삼각형 6조각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6조각을 2조각이에요. 즉 6분의 2, 3분의 1. 지금 이 파란색 빗금은 전체 삼각형의 무게중심 때문에 3분의 1로 쪼개지는 그 녀석이란 말이에요. 그럼 전체 넓이가 4라면서요. 이 녀석이 3분의 1? 3분의 4겠구나. 이렇게. 그럼 문제에서 요구하는 얘와 얘의 넓이비는 1대 3분의 4인데 항상 비율은 아주 간단한 자연수의 비율을 나타내는 거죠. 양변에 3 곱해서 답은 3대 4더라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율을 활용해서 다시 제곱해서 넓이 무게중심이니까 전체의 3분의 1 해서 구해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엔 그 밑에 있는 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에는 평행사변형 나오고 있고요. 자, 이 요동, A, B, C, D. 요게 이제 평행사변형인데, DQP의 넓이가 6이다. 이 DQP가 여기거든요. 여기 넓이가 6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 삼각형 PQC가 여기거든요. 여기 넓이가 3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때 문제에서 뭘 구하여라 라고 했냐면, 사각형 ABCD, 평행사변형 넓이를 구하래요. 자, 그럼 얘는 잘 보세요. 일단 평행사변형으로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기 삼각형에 먼저 들를 거예요. 이 삼각형에 먼저 들으면 이 P에서 이 삼각형 CD 변을 쭉 나눠서 넓이가 3과 6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 녀석 대 이 녀석의 비율이 몇 대 몇인지 알 수 있어요. 몇 대 몇일까요? 2대 1이겠죠. 2대 1의 비율이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아, 그럼 저기가 2대 1이니까 나는 다시 여기서 뭘 발견하냐면 닮음 도형인 나비를 발견해버립니다. 순서가 이렇습니다. 주어진 삼각형을 이용해서 밑변비 찾아내고 그 밑변비를 가진 다시 나비를 찾아냅니다. 그럼 나비의 비율이 2대 1이니까 결국 이 빨간색 나비의 비율, 즉 닮은 비가 2대 1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그 나비의 넓이비는 제곱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4대 1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 넓이가 4대 1의 비율이구나. 근데 1일 때 넓이가 3이네? 그럼 4일 땐 4배 하니까 4, 3, 12 이렇게 써지겠고. 그럼 뭐 오케이, 요만큼 처리가 됐고 아직 남았잖아. 평사 넓이 전체니까. 그럼 여기서 AC라는 대각선을 다시 한번 그어봅니다. 그럼 2대 1이니까 2일 때 10이면 그 녀석의 절반 여기 6이겠네요. 이렇게 또 처리가 되네요. 그럼 끝났네요. 평행사변형 절반 ADC 넓이가 ACD 넓이가 18입니다. 그럼 여기 ABC 넓이도 얼마? 18. 그 녀석 결국 더하면 되니까 답은 36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활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다양하게 활용 중입니다. 다시 한번 7번 가겠습니다. 7번. 다시 7번 그림 보시면 어떠한 그냥 사각형에서 중점 연결했어요. 이제 다 알죠? 이거 뭐라고? 평행사변형이라고. 평행사변형. 자, 근데 문제에서 PBQ 여기 넓이가 12제곱센티미터라 그랬고, 그 다음 QCR 여기 넓이가 10제곱센티미터라 그랬고, 자 SDR 여기 넓이가 7제곱센티미터라고 했을 때 문제에서 APS 요만큼의 넓이를 구하랬어요. 그럼 우리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중점 연결 정리를 도입해서 풀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얘 마찬가지로 중점 연결 정리를 도입해서 다시 넓이를 구해볼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일단 여기 넓이 모르고 여기 넓이 10이고 여기 10이 7. 그럼 중점 연결 정리를 요 10이랑 7을 이용해서 써야 될 것 같으니까 이러한 보조선 하나만 그어줍니다. 보조선 색깔로 해줄까요? 요러한 보조선 하나 그어줘요. 그럼 다시 여기 이 삼각형과 전체 큰 삼각형이 닮음이다. 왜냐? 중점 연결 정리니까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럼 비율이 1대 2잖아요. 그럼 여러 번 했다. 1대 2짜리 비율. 넓이비 몇 대 몇? 1대 4더라. 아, 그럼 여기 이만큼 넓이가 12의 4배니까 48이겠구나. 요렇게 처리가 되네요.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한 번 더. 자, 이 녀석 마찬가지입니다. 이 녀석. 요 녀석한테도 중점 연결 정리예요. 그럼 서로 닮음이잖아요. 그쵸? 1대 2 닮음. 1대 2 닮음. 그럼 넓이비는 1대 4. 얘 넓이가 1이면 전체 넓이가 4라는 거예요. 전체 넓이가 4. 그럼 다시 7의 몇 배? 7의 4배예요. 얼마? 넓이 28이라는 거죠. 즉 48과 28을 더하는 12 곱하기 4 더하기 7 곱하기 4. 이 녀석이 바로 저 사각형의 넓이란 말이에요. 즉 나는 4배 하면 된다는 거지. 누구? 12와 7의 4배, 즉 12 더하기 7의 4배가 필요했다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대각선 한번 그어봅니다. 반대로 이렇게. 그럼 반대로 그어도 똑같죠. 이 녀석 넓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x, 근데 비율 1대2, 넓이비 1대4, 4배 이 녀석 4x. 똑같이 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녀석도 1대2, 넓이비 1대4, 얘 넓이가 1이면 전체가 4. 그럼 4배니까 여기 넓이 얼마다? 4 곱하기 10. 40이다 이거죠. 그게 서로 어때야 된다? 서로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럼 이거구나. 아까 여기 구해놨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좀 비교하고 싶어서 이렇게 적었어요. 공간이. 여기다 적을게요. 자, 4 곱하기 결국 12 더하기 7은 19예요. 그 녀석은 똑같아요. 누구랑 똑같냐면 4x 더하기 4 곱하기 10, 즉 40이랑 똑같으니까 4 곱하기 x 더하기 10이랑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 뭔지 보이세요? 그러니까 넓이는 그냥 요거랑 요거 더해서 4배 혹은 얘랑 얘 더해서 4배. 그러면 이제 사각형 넓이가 나오는데 문제에서 그렇게 단순하게 사각형 넓이를 구하라고 안 하고 꼭 이런 식으로 부분적인 넓이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19 두 개 더해서 4배, x 플러스 10 두 개 더해서 4배니까 얘 지워내면 결국 19가 x 플러스 10이에요. 이렇게. 아, 그러면 결국 요 끝에 짜투리에 달린 중점 연결 정리를 시켜서 끝에 짜투리에 걸린 이 삼각형들이 마주보는 녀석끼리 합이 같아야만 되는구나.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처음이니까 선생님이 막 이렇게 복잡한 과정으로 증명해 드렸지만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나오면 단순하게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가 서로 같다라고만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답은 19는 x 플러스 10. 저 넓이 9구나.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나요? 이 그림 꼭 잘 기억하세요. 중점 연결 정리로 평행사변형 만들어 놓은 이 도형 끝에 짜투리끼리 더해서 합이 같습니다. 되겠죠? 넘어가서 이번엔 8번입니다. 8번엔 드디어 입체가 나왔어요. 자, 문제에서 이 입체요. 밑면의 평행한 평면으로 높이가 3등분. 높이가 3등분이란 말은 결국 여기 다 3등분이라는 거죠. 평행선 사이에서 길이비 같으니까 여기 다 3등분이라는 거죠. 그쵸? 그때 각각 V1, V2, V3 요 부분 부피가 V1, 요 가운데 부분 뿔대가 V2, 요 맨 마지막에 있는 뿔대가 V3인데 이 V1 대 V2 대 V3의 부피비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뭐 부피비 너무 쉽지 않나? 몇 제곱? 세제곱. 그럼 1대 전체로 가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2대 다시 전체로 가는 거랬어요. 3입니다. 1대, 2대, 3의 닮은 비율을 갖는 원뿔과 중간 원뿔과 큰 원뿔이 있다고요. 그 녀석의 부피비는 몇 제곱을 하자?
세제곱을 하자. 그럼 1대 8대 3의 세제곱 27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럼 또 헷갈리면 안 된다. 여기 부피가 1이면 중간 원뿔의 부피가 8인 거예요. 그럼 가운데는 누구다? 7이어야겠죠. 다시 마찬가지. 여기가 1이고 가운데 원뿔이 8이니까 전체 큰 원뿔이 27이어야 돼. 큰 원뿔이 27이에요. 근데 이미 여기가 8이거든요. 그럼 밑부분 남은 뿔대는 19가 되겠죠. 따라서 문제에서 찾았던 V1 대 V2 대 V3의 비율은 1대 7대 19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녀석은 1대 7대 19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문제는 축척이라고 나와 있는데 웬 갑자기 뜬금없이 또 축척이 등장했는가? 자, 결국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닮은 비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 녀석이랑 닮았다. 이 녀석을 확대시켰더니 닮았다. 축소시켰더니 닮았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실생활에서 쓰이는 어떠한 물건들 중에서 가장 닮음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물건이 바로 지도였던 거죠. 지도. 우리 사회 시간에 지도 배우잖아요. 자, 그때 그 지도를 그릴 때 사실상 우리가 이렇게 큰 무언가를 작게 축소시켜서 그린 거기 때문에 그 축소된 비율을 우리가 문제에서, 문제가 아니라 뭐 사회 시간에 배웠죠. 축척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축척. 그리고 그 지도 같은 그림을 축도라고 얘기도 해요. 자, 어쨌든 그 축척이라는 게 내가 도대체 실제 크기를 얼마만큼으로 줄였냐라는 보통 이렇게 나타내죠. 1대 x 보통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단위는 센티미터고요. 그래서 이 1이라는 것은 지도상에서의 길입니다. 지도상에서의. 이 녀석이 지도상에서의 거리예요. 일단 뒤에 써져 있는 숫자가 실제 거리입니다. 그래서 지도상에서의 1cm가 실제 거리로는 몇 cm인가를 나타내는지 그게 바로 우리는 축척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닮음이라는 거죠. 그 닮음을 가장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게 바로 지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녀석 센티미터 단위를 이용해서 지금부터 닮음비를 찾아볼 건데 축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답을 찾는 것도 물론 당연히 중요한데 가장 많이 실수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 그 포인트가 뭐냐면 단위 환산입니다. 단위 환산. 우리가 초등학생도 아닌데 이놈의 단위 환산 때문에 그렇게 틀려요. 단위 환산. 그래서 한 번만 정리합시다. 이 센티미터가 미터로 가고 미터가 킬로미터로 가는 이 단위 환산은 너무 헷갈려 하시죠? 자, 일단 킬로미터로 갈까요? 1킬로미터는 몇 미터? 1000미터입니다. 그쵸? 그리고 다시 1000미터는 1미터가 100cm이기 때문에 공이 두 개가 더 붙어서 10만 cm가 돼요. 10만 cm.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아무래도 단위 환산 때문에 이렇게 0을 사용할 일이 많아져요. 그래서 헷갈리시면 10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하시는 것도 좋아요. 0이 하나, 둘, 세 개, 두 개, 5개니까 10의 5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그 다음 이 녀석도 10의 세제곱 미터 이렇게. 근데 이 길이 단위 환산은 별로 덜 헷갈려 하시는데 그 제일 헷갈려 하는 거 있잖아요. 넓이. 제곱 센티미터랑 제곱미터랑 제곱킬로미터. 이 녀석에서 넓이 단위 환산이 가장 힘드시죠?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럼 킬로미터로 갈게요. 만약에 내가 1제곱킬로미터가 있다. 그 녀석을 제곱미터로 환산하고 싶잖아요. 그럼 잘 생각해보세요. 1km가 미터로 갈 때는 공이 3개가 생겼거든요. 1000m 했잖아요. 1000m. 공이 3개가 생겼어요. 근데 얘는 제곱해서 이동하는 거예요. 공 3개, 즉 10의 세제곱이 제곱해서 환산된다고요. 그럼 10의 세제곱은 제곱하면 10의 6제곱이죠. 즉, 이 녀석은 10의 6제곱으로 환산돼서 넘어갑니다. 헷갈리시나요? 다시, 얘는 원래 10의 세제곱으로 넘어갔죠? 10의 세제곱. 근데 그게 제곱돼서 넘어가니까 10의 6제곱으로 넘어간다고요. 다시 한 번 더. 그럼 다시 이번에는 이 녀석이 이제 10의 5제곱으로 넘어가잖아요. 즉,
아, 공 두 개가 더 붙었구나. 공 두 개가 더 붙었구나. 근데 얘는 넘어갈 때 공 두 개가 더 붙으면 안 되지. 왜? 제곱해서 넘어가니까. 그럼 제곱의 제곱. 4제곱. 공이 몇 개가 더 붙어서 넘어가게 되겠다? 공이 4개. 그러면 6제곱이니까 10에 10제곱센티미터로 넘어가는구나. 그래서 6개, 4개다. 6개, 4개다. 3개, 2개 차이 난다. 3개, 2개다. 그럼 얘는 제곱해서 6개, 4개다. 6개, 4개다. 요거를 계속 머릿속으로 기억하셔야 문제 푸실 수 있으세요. 그럼 다시 한번 13번. 단위완성 기억하시고 13번. 문제에서 1대 3. 이게 공이 몇 개야? 공이 6개죠. 그럼 선생님이 그냥 10의 6제곱이라고 쓸게요. 헷갈리잖아요. 공이 너무 많으면. 자, 1대 3 곱하기 10의 6제곱의 비율을 가진 어떤 수원에서 정동진까지의 거리가 있는데, 지도에서 이 거리가 있는데, 그 수원에서 정동진까지 거리가 지도상에서 6cm였대요. 그때 진짜 거리가 얼마냐? 아유, 그럼 이거 그냥 비율을 바로 쓰면 되겠네요. 1cm일 때 3 곱하기 10의 6제곱이면 6cm일 때는 얼마겠는가? 이거예요. 그럼 나는 6배 해 주었으니까 똑같이 6배만 해주면 돼요. 그럼 6, 3, 18 뒤에 10의 6개는 그대로 이 녀석이겠죠. 자, 근데 헷갈리지 말 것. 단위 뭐다? 축적의 단위 아까 뭐였다? 축적의 단위 센티미터였다. 보기 좀 보세요. 다 킬로미터로 되어 있어요. 아, 그럼 나는 지금 18 곱하기 10의 6제곱 센티미터를 미터로 갔다가 킬로미터로 가는 단위 환산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단위 환산 해봅니다. 자, 센티미터에서 미터로 가면 공이 몇 개가 지워질까요? 몇 개가? 2개가 지워집니다. 그러면 6개가 4개가 되는 거겠죠. 다시 그럼 미터에서 킬로미터로 가면 공 몇 개 차이예요? 3개 차이. 그럼 3개를 지워줍니다. 이렇게. 따라서 답은 180km가 되겠습니다. 결국 얘 찾는 거는 1도 아닌데 단위 환산 때문에 조금 짜증이 났죠? 다시 한번 15번입니다. 같은 유형이에요. 다시 한번 15번 보시면 1대. 자, 이번에는 1 곱하기 얘도 6개다. 10의 6제곱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녀석의 축적을 가진 또다시 지도에서 넓이가 40짜리인 땅이 있었대요. 아, 근데 얘는 단위가 센티미터인 기립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넓이가 구하고 싶은데 이대로 둬선 안 되잖아요. 요 기립이를 넓이비로 환산합시다. 넓이비. 뭐해 넓이비니까? 제곱하겠죠. 그럼 제곱하세요. 1대 10의 6제곱의 제곱은 10의 몇 제곱? 12제곱. 좋아. 이제 단위가 제곱센티미터 넓이가 됐어. 자, 근데 그 녀석이 지금 지도상에서 넓이가 40제곱센티미터다. 이 녀석일 때 실제 넓이가 몇 제곱킬로미터인가? 라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얘를 구하여라. 네, 구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40배 했잖아요. 40배. 그럼 나도 똑같이 몇 배만 해주면 끝나? 40배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아, x가 40배 한 거구나. 10에 12제곱에다가 오케이. 근데 하필이면 단위가 또 제곱센티미터란 말이지. 그럼 나는 얘를 다시 제곱미터, 제곱킬로미터로 고칠 거예요. 그럼 다시 제곱미터로 고쳐봅시다. 자, 기억하세요. 원래는 공을 2개 지우는 녀석인데 제곱해서 지우니까 공을 몇 개 지운다? 4개를 지운다. 공 4개 지우시는 거예요. 그럼 40 곱하기 10에 12개에서 4개 지워지면 8개 남겠죠. 자, 한 번 더입니다. 한 번 더. 자, 이번에는 제곱킬로미터로 고칠 거예요. 그럼 원래 미터에서 킬로미터는 공을 3개를 지우는데 이 녀석은 제곱해서 지우니까 공 몇 개 지운다고? 3개 말고 6개를 지운다고요. 아, 그럼 40 곱하기 6개 지우니까 10에 제곱이 남겠구나. 따라서 답은 얼마겠구나? 40에 공 2개 더 붙여서 4000제곱킬로미터겠구나. 이렇게 써주겠다고요. 그래서 우리 추측 문제가 나오면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요거 단위만 조금 조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닮음 수업 모두 마치겠습니다.